자, 오늘은 최근 이제 SC제형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번 방송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할로자임이 그 차세대 SC제형에 쓴 돈만 1조 이제 8천억 정도로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최근에 인벤티지 랩의 상황과 좀 미루어서 이제 짐작을 좀 해보면,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싶냐면은, 어떤 빅팜들하고 이제 공동 개발 계약도 물론 좋겠지만은, 지금 이 인벤티지 랩의 시총 자체가 단일 기술 1조 8천 SE 제형 하나만으로도 1조 8천억이 인수되는 이 상황에서 인벤티지 랩의 추가적인 어떤 지분 투자를 외부에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게 좀 우연찮게 맞아들어가는 이제 정황들을 좀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하지만 상당히 지금 확률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가 마무리 국면이에요. 미래에셋이 이제 전환사채를 6만 원대에 또 가져갔습니다. 이거를 뭐 전환사채가 물량이 풀려서 오버행 이슈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시장에서 뭐 이런 시각도 많은데, 미래에셋이 투자를 해갔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거를 만일에 외부 블록들 증권사 중개로 인해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로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어떤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이건 투자 관점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큐라티스의 전환사채 지분을 가격에 상관없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이제 인벤티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 재무제표상 좀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김 대표 지분이 남편분에게 증여한 15,000조를 빼고 이제 무호지분 부과율이 18%가 되는데, 현재 지금 김주희 대표 지분이 11%대로 이제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1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경영권을 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최근에 삼성과 셀트리온, 알테오젠 전부 다 이제 비만주로 이제 장기 제형에 진출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 DDS의 경우에는 이 세 군데 회사가 링커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메세라의 경우를 봤는데 링커 방식의 경우는 혈중 농도 제어에 인벤보다 열등하다고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로 만일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링커 방식으로 에페글레아타이드라는 거를 1개월로 월 1회 제형으로 바꿀 때에는 메세라처럼 주 1회를 12주 동안 맞고 혈중 농도를 올린 다음에 월 1회를 투여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링커 방식으로 장기 제형을 가져가려는 회사들은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C제형 관련해서는 지금 키투르다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옵디보도 지금 특허 만료를 역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벤티지 랩의 제형 자체가 최대 이론 용량이 거의 지금 현재는 타겟은 750ml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750mg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이론 용량 자체가 1600mg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웬만한 고용량 항암제까지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용량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750ml 상태로 지금 계속 미리그램 상태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을 텐데, 회사에 문의한 바로는 노즐 막힘이나 뭉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 지분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다는 왜 매력적인 가격이냐면, 지금 김 대표가 11%의 지분이면 지금 현재 시총으로 1,000억이 채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0억 정도로 투자하면은 이 기술들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싸졌죠?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성이 유력하다고 보는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상당히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쓰자는 의식이 되게 강한 회사예요. 지금 뭐 차세대 GLP-1 계열해서 다중장기제를 경구제로 만든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히알루로니다제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과 계약을 하기보다는 이걸 회피하는 물질을 개발해서 인제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아마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제품이 막상 나왔을 때 할로자임이 과연 특허 소송을 안 걸어올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분사를 하면서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은 어 전략적 제휴나 투자를 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리가켐하고 제휴를 했죠. 에임드 바이오 투자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 인제 그 삼성 쪽에서 투자가 들어온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mRNA 그 포트폴리오도 갖고 있는데 아버테크놀로지, 제기어진 테라피, 샌다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에게 이제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피스 넥스랩을 설립을 했는데 바이오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가 특이한 게 지금 이 회사는 출원된 플랫폼 특허 자체가 없습니다. 신생 회사라서 이제 앞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죠. 뉴스 기사를 인제 그 해석을 해 보면은 바이오에피스 에피스 넥스랩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펩타이드를 개발하는데 이제 염두를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삼성 쪽에서 인제 그 신약 사업, 바이오로직스는 CDMO로 주력을 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신약 개발과 시밀러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는데, 자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어떤 회사냐면은 지금 상장된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100% 자회사니까요. 그 회사는 지금 공장이 없습니다. 예. 지금 플랫폼 확보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플랫폼 확보를 하고 생산은 누가 하냐? 인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담당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이 회사가 지금 확보한 플랫폼 안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 DDS가 없어요. 이 약물들을 전달하기 위한 DDS 기술만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인벤티지랩의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항암제는 이제 SC 제형이 하나 있어요. 그죠? SC가 있고 mRNA, 아버테크놀로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mRNA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한다고 하는 애들이면 LNP를 쌓아서 대량 생산하는 특허까지 최근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죠? 나노플루이드로 인제 mRNA, LNP에 관한 그 미세 입자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논문 특허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인제 그 큐라티스가 이제는 그 설비를 설치를 하고 이제 가동을 하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수율 측정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이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공장 규모 자체가 백신 시설과 그 나눠쓰기 때문에 만일에 인벤티지가 추구하는 CDMO를 하기에는 이 공장 캐파가 작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개발부터 어떤 양품 양산까지 하기에는 이런 그 차세대 항암제나 이런 데에 쓰이는 그 DDS로 CDMO를 도전하려고 하면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큐라티스에 들어가는 인벤티지랩의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제품들이 인제 임상 실험에 해 나갔을 때, 왜냐하면 ADC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임상 실험을 대비한 그런 임상 치료 개발 정도 하는데 용량은 최적화된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그 최근에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자 삼성 여기 뭐 이런 뉴스가 나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무슨 전략을 발표를 했냐면 시밀러를 넘어 신약을 정조준한다고 돼 있어요. 자 시밀러를 넘어 신약을 정조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론 그 원료 물질도 신약이 되겠지만 계량 신약도 신약 파트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키투루다, 삼성은 지금 정맥 주사 제형만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밀러를 7종을 개발하는데 여기 보시면 면역 항암제부터 듀피젠트 2주 1회 제형이잖아요. 자 여기서 들어가는 쭉 이런 제형들을 똑같이 하면 시밀러, 여기서 만일에 제형을 고도화해서 반감기를 늘리면 계량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인벤티지 랩이 갖고 있는 지금 기술 포트폴리오에 이 항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그죠? 음. 그렇잖아요. 자, 이런 이유로 지금 그 알테오젠도 물론 히알루로니다제를 쓰는 제형 확보를 본인 특허도로 해 놨지만 차세대 농축 형태인 히알루로니다제가 없는 그런 제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제 어떤 움직임이 있으리라고 봐요. 음. 거기에 만일에 어떤 외부 자금이 들어온다면 알테오젠도 충분히 인벤티지 랩의 지분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이런 공격적인 플랫폼 확보나 기술을 자체 개발보다는 어떤 투자로 인제 약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삼성의 경우에 좀 더 이 인벤티지 랩에 대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주가의 상황, 기술이 개발되는 그런 현황, 지분이 정리돼 가는 구조, 그리고 SG형의 지금 현재 몸값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을 미뤄 봤을 때는 현재 인벤티지 랩은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올 한 해 어떤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만일에 이런 외부 투자나 이런 걸 받았다고 뭐 가정한다면 이런 시그널이 하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런 어떤 기술 논쟁이나 뭐 펩트론이 잘났네, G2G가 잘났네, 뭐 서로 와서 인제 상대 기술에 대한 폄하라는 이런 상황은 한번 인제 종료가 된다고 봅니다. 올 한 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한 해예요. 인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인수 투자 지분 투자 자금 유치나 이런 걸로써 아마 인벤티지 랩이 좀 더 글로벌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